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가 미디어와 정보를 이용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미디어와 정보의 소비가 TV나 라디오 또는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포털 사이트에 편집된 뉴스 기사, 유튜브, 속칭 찌라시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밴드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정보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6만여 건의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중복된 기사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이는 뉴스를 얻어서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흘리듯 소비해버리는 행태를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보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향적인 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야 오래 머물게 되니까요. 오래 머문다는 것은 조회수를 늘리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 돈이 되는 일입니다. 식사로 따지면 지독한 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식사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뉴스를 취하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매체의 변화는 언론의 뉴스 제작 방식까지도 바뀌게 했습니다. 예전의 언론들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선 한정적인 미디어 환경 때문에 뉴스의 질을 신경 쓰며 보도되기 전에 고민하고 검증하고 또 보도 후에 책임이 따르기에 후속 보도까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사라고 등록되어 있는 수가 8,000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많은 유튜버들도 자신들이 언론사인 것처럼 뉴스의 형태를 띠며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도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닌 아수라판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나 찌라시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사로 실기도 합니다. 거기에 뉴스와 콘텐츠가 섞여서 어느 것이 뉴스이고 어느 것이 콘텐츠인지 구분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의력을 잃게 되어 허위 조작 정보를 팩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 딥페이크를 설명할 때, 딥페이크 기술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영상인데요.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Tha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보면 지금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그 영화 감독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지금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기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이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가 지금 들어가죠. 앞에서 촬영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중간중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입니다. 머리나 의상이 바뀌어 장면 연결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영상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깊은 속임수.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얕은 속임수가 아닌 깊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이고요. 쉽게 다시 설명해 보면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은 딥페이크가 특별한 게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되어 많은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그 딥페이크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어떤 앱들이 있나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검색창에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앱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들을 가지고 많은 지금 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가지고 이제 노는 개념이죠. 그런 재미를 즐기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은 초기 단계의 기술입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앱들이 우리 이렇게 앱으로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런 앱들을 까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딥페이크 영상 치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보면 굳이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바마 관련 그 딥페이크 영상 기술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 탐 크루즈 이제 아이언맨의 탐 크루즈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연예인들, 그 개그맨 유재석 씨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재밌는 일종의 이제 영상 놀이 개념으로서 일반 우리 이제 대중들은 이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어떤 패러디라든가 풍자 이런 어떤 영상을 가지고 노는 놀이로서 활용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혹시 이제 그 연예인들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들을 가지고 이제 뭐 포르노 영상을 조작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상대 진영의 후보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페이크 영상이긴 하지만 패러디나 풍자 개념의 영상물들이기 때문에 악의적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해지는 건 바로 의도성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의도로 만든다면 문제가 커지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중은 한번 각인된 이미지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올바른 정보가 전달된다고 해도 이미 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순간 공격 대상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공지능으로 딥페이크를 걸러내면 되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어 딥페이크 영상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을 잡아내는 알고리즘 기술이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술을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제작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선거 전에 배포해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기도 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집단이나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언론학자인 오세옥 선생님이 강연에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같이 듣던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보 영상이요. 제보 영상을 이런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 제보한다면 언론에서 이걸 걸러낼 수 있을까요? 아직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일어날 일들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구글에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떴는데요. 자, 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오른손에 경례를 해야 하는데 왼손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 조작된 사진을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이미 많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언론에서 조작되었다고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경례조차도 못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서 정해지는 잘못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보를 전하시는 분의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이 상당히 감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정보를 전하다 보면 보는 사람 또한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역시 객관적이지 못한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어떤 이제 그 허위 정보가 도는지 그 전에 좀 사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그 윌리엄 손가락 욕이라고 한번 쳐보시고 이거를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기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인데요. 이 윌리엄 왕자가 그 와이프가 지금 이제 병원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도착한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맨 위에 그 상단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어서 잘못 보면 이게 이제 F로 시작하는 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 사진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정면에서 이렇게 카메라 잡은 걸 보시면 셋째 아이를 이번에 낳았다. 내 아이가 셋째다. 라는 의미로 손가락 3개를 핀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언론에서는 이렇게 한쪽 측면에서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마치 손가락 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이라크군 포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그 총뿌리 앞에 이렇게 지금 수통으로 이제 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앉아 있는 병사는 이라크군 병사입니다. 근데 왼쪽에 이 붉은색 계열의 사진을 실제로 그 아랍의 그 알자지라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알자지라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이쪽 측면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미군들이 이 포로를 총구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그 미국의 그 CNN 방송에서는 이렇게 미군이 이라크군에게 물을 먹이는
전쟁 중에 이제 물을 먹여서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사진이 실제 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 의도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힐러리가 오바마 연설 당시에 그 연설했던 장면을 찍은 그 언론에서 공개했던 사진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연설 당시에 많은 이 지지하는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랬다는 거죠. 예, 아래 사진처럼 보시면 별로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언론에서 이 진실을 다루냐에 따라서 방향과 사실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이 처음에 상단에 보여지는 이 사진만 보면 마치 이 군인이 이 어린 아이를 뭔가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손에 든 뭐 판자처럼 보이는 무슨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전체 사진을 보면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아이들과 군인이. 이게 얼마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영국의 그 테레사 메이라는 그 총리인데요. 이 지지자들에 의해서 뭔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언론에 언론 보도 사진으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사진을 전체 좀 빠져나와서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지지층들이 상당히 없죠. 당당히 그 지지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처럼 확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걸 보시면 사실 이제 그 시리아의 어린이로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건데요. 그 양쪽에 있는 이런 이 돌 무덤이 자갈로 이렇게 쌓아놓죠. 이게 이제 부모님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소년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줌으로 해서 뭐 전쟁의 참혹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도는 좋으나 이 사진 자체가 사실 이제 조작된 사진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리아가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이 또 공개돼서 이 조작된 사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는 보면 그 이스라엘 군에 대항하는 그 팔레스타인 소년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군의 그 팔레스타인 군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조작된 사진이었다는 걸 뒤에 나중에 공개가 되기도 해서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 어떤 그 시위대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언론이 속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언론에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뒤에 보면 많은 시위대들이 보이죠. 근데 사진을 다시 이렇게 빠져서 보면 사실 이렇게 얼마 많지 않은 적은 양의 시위대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힐러리가 그 오하이오 연설 당시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카메라를 빠져서 보면 상당히 적죠. 양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서 사실 이제 그 돼지 동물을 구해내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돼지를 잡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얼굴이 마치 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멋있진 않은데 뭐 잘생겼다 안 생겼다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해서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답니다. 허위 저작 정보라고 의심 또는 추측이 가는 것들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허공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 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언론